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겠다며 개설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그리고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해 수감됐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 오늘 앵커 초대석에서는 그동안 저희 뉴스가 깊이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디지털 교도소부터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이게 이제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에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러시아 도메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사이트가 아니어서 상당 부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들의 용어로는 박제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뭐 결국은 온라인상에 뭐 디지털 상태로 영원히 이제 기록을 남기겠다 이런 거고요. 공개를 애당초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이제 대상자군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강력범죄자 등을 신상을 공개해서 일종의 사회적 매장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벌 수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원히 디지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인 심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운영진이 1기가 있었는데요. 이 1기는 지금 여러 가지 불법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영자 일부가 특정이 돼서 일단은 1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2기 운영진이 탄생을 해서 지금 다시금 이제 도메인을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무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삭제하고 그리고는 뭐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이런 것들 삭제하고 다시 이제 정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고요. 네. 이게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사적인 복수 인생인데 이 N번방 수사 또 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의 미국 송환 불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국의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사적 복수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은 국가에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결국은 유무죄가 가려져서 확실하게 이제 유죄로 입증이 된 사람만 지금 공개가 됐던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근거 없이 그 무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억울함을 회복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보가 지금 여전히 이제 게시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타당한 절차에 근거해서 이런 종류의 공개를 한다고 계속 주장 중이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틀림없이 불법성이 있고 또 무고죄 등의 이제 명예훼손 등의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속적인 수사를 해서 꼭 이제 이 사람들을 검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걸었지만 명분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시도를 했느냐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공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결국은 또 다른 이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들이 현재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반대로 좀 그동안의 성범죄자에 대한 특히 처벌이 미약했다. 이런 정서는 좀 공감하십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물론 뭐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좀 낮은 문제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률들을 개정을 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는 형이 현저히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형이 높아질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뭐 확정형이 됐던 웰컴 투 비디오의 이제 손정훈 사건들 이런 것들은 사실 형량이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아주 기형적인 이제 사이트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이게 이제 12월에 출소를 하면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에 거주한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인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게. 해외에서도 가능합니까? 영미권 국가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네,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적인 규범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 조 씨라는 사람이 전과 18범에다가 아동을 아주 심각한 이제 그 상해를 입힌, 그래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이제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특히 이제 영미권 국가 같으면은 지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형도 길기도 하겠거니와 형이 완료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러더라도 사회로 이제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보호수용의 이제 시설로 아마 이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호수용은 일반적으로 부정기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그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각되기 전까지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 같으면 결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서 12월 달에는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맞겠죠.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사실은 상식적인 거 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자발찌를 이제 착용할 텐데 출소해서 네. 경찰은 또 24시간 감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경찰도 퇴근을 해야 될 것이고 보호관찰관도 퇴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무도 이제 그 가까이 있지 않은 야간 시간에 그런 과연 발찌만으로 컨트롤 될 건가,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조치, 지금에라도 무엇인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쉽지 않지만 소급 적용이라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만큼은 좀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염려가 듭니다. 출소가 2달 남짓 남았는데 좀 걱정이신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